안녕하십니까. 경제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경제적 인간의 탐구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부는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도발적인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가 유럽 국가들에서 정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No government, no problem이라고 하는 보도를 7월 23일 한 일주일 전에 냈습니다. 물론 이건 그 칼럼이니까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의원 내각제고 그리고 다당제이기 때문에 일당이 과반을 점유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된 당들이 군소정당들하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의회의 반이 돼야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럽의 국가들의 정당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다르죠. 장관 자리를 위해서 함부로 타협을 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각 당이 내걸었던 정강 정책들이 있고 선거에 내걸었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연합정부를 구성합니다. 때로는 이 타협을 못해서 정부 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놀랍게도 벨기에는 2010년서부터 11년 525일간 중앙정부가 없는 상태로 나라가 굴러갔습니다. 2010년에서 11년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선거를 하고 나서 또 그런 상태가 지속돼서 지금 아직도 정부 구성을 못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다시 반복이 됐고요. 2017년에 네덜란드도 근 8개월 225일간이나 없었고요. 독일이 2017년에서 18년 마르켈 총리가 이끄는 당이 일당이 됐지만 다른 당과 협의가 안 돼서 170일간 정부가 없었고요. 스웨덴이 130일, 스페인이 95일, 이탈리아가 89일, 오스트리아가 63일 등 많은 경우에 중앙정부 없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2010년서부터 최근 10년간 벨기에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이 2010년에서 11년 그때가 최근 10년 사이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고 이때가 중앙정부가 없을 때입니다. 최근에도 2019년에 유지됐지만 2018년하고 큰 격차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최근에 2019년에 중앙정부를 구성 못하고 있는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없다고 해서 경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최근에 보시면 2019년에 최근에 스페인은 계속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고 2019년에 그것이 더 낮아지면서 14.02%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상태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로 보나 경제 성장으로 보나 스페인은 아주 건실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종종 최근에 이탈리아하고 비교가 됩니다. 스페인은 훨씬 다이나믹한 경제인데 이탈리아는 그걸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냐는 것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보면 국채 수익률이 높으면 많은 돈을 주고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위험하다는 얘기고 낮은 이자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그 나라 경제의 미래 대개 10년 만기니까 10년 후에 이 나라가 나라 돈을 제대로 갚을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국채 수익률이 아주 낮은 상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면으로 봐도 정부 없는 스페인 경제가 지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사에서 중앙정부가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냐 보면 미국의 소위 강요라고 하는 캐비넷 레벨의 장관급은 65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집권
2년 반 사이에 48명이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없는 잦은 장관들의 교체가 되고 있음에도 미국의 실업률은 50년 만의 최저이고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 상승률인데 보시면 2016년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계속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최근에 보리스 존슨에게 후임 자리를 물려주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영국의 정부도 끊임없는 시달림을 겪었습니다. 즉 브렉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무려 45명의 장관급이 사임을 2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영국 경제는 근 49년 최저의 실업률로 내려가고 견조하게 팽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정부가 아니라 법치를 준수하고 프로페셔널화된 전문화된 공무원들이 제의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정치 권력이 없어도 나라에는 큰 문제가 없고 몇몇의 사례는 더 좋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정치 세력들, 이제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부에 대한 신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 유럽 국가들을 보면 정권에 대한 신뢰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공무원들도 다 커럽트돼 있다, 부패가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위험하지만 스페인에 보면 지금 퍼블릭에 대한 또는 폴란드 또는 이쪽의 북부 유럽들은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정부보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본의 잦은 정권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견조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고 법대로 원리대로 행사를 하면 나라 경제가 문제가 없다. 우리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없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지막지한 52시간 이제 무차별한 노동시간 규제하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최저임금제 인상, 그리고 지금 일본과 의해 외교 갈등이 없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틀림없이 몇 배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상태가 더 좋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시사하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와서 개혁이니 뭐냐 하고 들쑤적거리는 것들이 정말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원리를 또는 원칙을 세우는 거냐, 아니면 어떤 정파적인 이익, 특정 자기한테 표를 주는 사람한테 그 이익을 더 몰아주는 행위냐에 따라서 또는 정부가 쓸데없이 시장의 결정을 마구 뒤집는 일들을 안 하면 경제는 더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없는, 정부가 없다는 게 공무원도 없고 경찰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사결정을 하는 무능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준비 안 된 정치인들, 정권이죠. 정권이 없다면 경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시장 교란 행위, 시장 부인 행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